안녕하세요. 5월 2일 한놈만 팬다 원픽지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사모개발입니다. 사모개발은 수도 이전이죠. 수도 이전 관련 주로서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정책이다 말씀드렸죠. 대선에 지금 어쨌든 관심이 쏠리고 여기에 시세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0배가 났죠. 그러면 이제 무지성으로 이제 관련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에 관련된 움직임들이 갈 거다라는 내용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 채널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젠 정책이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오늘 한국 패키지를 먼저 올려고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3호 개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더 좋은 종목도 많은데 제가 한국 패키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들을 올리는 이유는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격 뭐 종목이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시면 안 되죠. 어쨌든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라는 부분 항상 그래서 가격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잘 보시다가 더 좋은 정책과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하셔도 무방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시나리오상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사에서 보시듯이 계룡건설이라든가 성신양의 이런 종목들이 세종 행정수도 인정 공약에 급등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2025년 대선과 수도 이전 공약 개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2025년 대선의 주요 이슈는 행정수도 완성론이 재점화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라든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안, 또 지방경제 활성화 요구 증대, 안보 및 국토 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물론 이 대선 수도 이전 관련 공약은 다른 공약에 비해서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 관련된 기업들은 펌핑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이게 뭐 100%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 축소돼서 일어난다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관련주들이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면 펌핑이 일어날 건데 이 펌핑의 기본적인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성장으로 이어질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펌핑까지는 우리가 보면서 가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준을 보시고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 이전 공약의 배경으로 보시면 세종시 행정복합 도시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고요. 과거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반 확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약을 한다 그러면 충청권은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겠죠. 대선에 민주당이 우선으로 선진을 잡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본다 그러면 주요 후보들의 수도 이전 관련 입장을 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행정 수도 완성 법안을 추진 검토하고 있고요. 야당은 신중한 접근과 대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3당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각 당 구체적 이행 방안 제시가 예정합니다. 어쨌든 이게 언론상에서 불붙기 시작하면 여야 가리지 않고 각각의 대선 주자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공약을. 왜냐하면 표 떨어지니까 안 하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속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주가 펌핑을 줄 거다.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가격입니다. 가격. 근데 이 가격이 메리트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와 의미예요.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를 보시면 1970년도부터 시작됐죠. 17년 박정희 정부 시절 처음으로 검토됐고요.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신정부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거나 위헌 판결을 무산됐습니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행정중심 도시가 건설돼서 현재 이루고 있는 거죠.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제일 크죠. 그리고 과밀화 해소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도시들이 대도시화 되면서 서울에 밀집된 부분들을 끌어가 줘야지 될 겁니다. 그래야 어쨌든 지방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걸로 봅니다. 사무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토목건설이나 건축, 주택,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죠. 주요 프로젝트 실적을 보시면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이미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다수의 SOC 프로젝트 수행하고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경험과 함께 산업 플랜트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볼 수 있죠. 만약 행정도시 이전과 함께하면 적합한 기업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관련 기업으로 펌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업의 재무 현황을 보시더라도 안정적인 재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건전한 재무 구조와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여타의 기업들은 조금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죠. 사모개발의 경쟁력을 보시면 풍부한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과 기술력 및 노하우 보유, 또 안정적 재무 상태, 정부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 이전 공약과 사모 개발의 연관성을 보시면 세종시 개발 참여와 행정 복합 도시 건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어쨌든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거죠. 행정 복합 중심 도시보다 더 확대된 게 이제 수도 이전 공약이니까 그 부분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크다 하더라도 충분히 맡아서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 개발 참여 이력이 있고요. 향후 수도 이전 사업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경험 활용 수행 가능성이 높고요.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라든가 정부 정책 이해도라든가 지역 개발 노하우라든가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에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세종시 개발 참여 이력을 보시면 뭐 일육 생활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든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다든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 건설 참여했다든가 뭐 다수의 경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사모개발 경쟁력으로 보시면 기술력 및 노하우에요. 40년 이상의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종시 개발 참여로 행정도시 노하우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자금력 및 정부 프로젝트 수행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부실한 것보다 나을 거고 자금력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경쟁력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안정적인 재무 구조, 낮은 부채 비율 이 부분은 강력한 메리트로 작용할 걸로 봅니다. 수도 이전 시 예상되는 사업 기회예요. 주거 단지 개발이 있을 수 있겠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도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 이 부분 되게 크겠죠. 도로, 철도, 교통망 이게 확대가 되겠죠. 상하수도 시설 확충이라든가 특히 공공건물 건설 같은 경우는 완전 신축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파이가 굉장히 클 걸로 보고요. 교통 네트워크 당연히 확장돼야죠. 인구가 폭증할 테니까 이 부분들은 신공항 건설부터 다 있을 걸로 봅니다. 요새는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까지 되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사업의 적극화 시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다른 대선 공약에 관련된 주들을 보면은 어쨌든 펌핑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실행되면서 움직인다면 펌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관련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된다.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회사 이외에도 한번 좋은 종목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주들을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모 개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죠. 매출 증대, 기업 가치, 성장 동력. 좋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사모 개발의 가치를 보시면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리스크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다는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 시장의 관심이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행정고시라는 부분에 재료 가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가격이 문제였는데 이제 가격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저할 필요가 없고 시나리오를 세워서 잘 매수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노출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수도 이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입니다. 말씀 그대로 실현 가능성에 따라서 펌핑이 아니라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합의죠. 또 예산 확보,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평가, 사회적 영향 평가. 다 좋은데 결국은 이거죠. 정치적 합의죠. 여야 간 합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 가진 자가 어떻게 조금 먹이를 주면서 설득할 수 있는지. 지금처럼 독부장군으로 한다면 반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 이전은 국가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거고요. 사모개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입증이 된 상태죠. 그래서 정치적 합의와 국민 동의가 된다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면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도 중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봤을 땐 지금 가격이 왔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펌핑이 된 상태죠. 이미 이렇게 펌핑이 된 상태에서
펌핑이 된 상태에서 이미 시장에 관심은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뭐 계룡건설이 지금 대장이었죠. 계룡건설부터 해가지고 쭉 왔는데 중요한 건 초반의 상승의 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눌림 과정, 그죠? 지금 이렇게 가격이 눌려 있는 요 과정 이후에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튀느냐가 이제 대장을 결정 지을 겁니다. 초반의 모습을 가지고 확증 지으시면 안 되고 초반에 너무 많이 튀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배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3,300원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뭐 이전 제가 올렸던 영상에 보시면 이젠 제2 정책이다 하면서 제 여러 종목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보시면 뭐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요 날이죠. 3,300원대 요날 종가 파란봉 종가에서 제가 종목을 그때 영상 올렸잖아요. 요 구간 충분히 뭐 기회가 있었는데 또 오늘 뭐 이재명 씨 대법 그 파기환송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아침에 개파라고 시작됐죠. 그리고 뭐 약간 들어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1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붕괴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각도가 가파르지 않잖아요. 그죠?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맞고 뭐 튀기보다는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구간이 이미 이제 가격적으로 다 해소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강한 펌핑이 있어야 돼. 며칠 안에 강한 펌핑이 있으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든지 위협하든지 뭐 이런 강한 펌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자연적인 수순으로 붕괴한 수순으로 오겠죠. 그러면 3,150원, 2,910원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2,910원도 붕괴할 가능성도 있고요. 요새 가장 큰 흐름이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못 견디게 하고 저가까지 붕괴하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300원부터 이 아래 구간 3,150원, 3,000 2,910원.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는 향후 재료를 동반한 상승할 때, 펌핑할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고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행된다 그러면 성장성을 담보하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겠죠. 그래서 고점 돌파를 100% 한다 안 한다 이걸 결정하기보다 일단 이 가격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충분히 수익을 좋게 볼 수 있다. 대선주의 장점이 뭡니까?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악재를 동반한 하락일 때 특히 잘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나긴 하락 이후에 여기서부터 뭐 조짐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완전 바닥을 만들고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은 인정해줘야 되는 바닥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바닥 이후에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지금 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눌림 과정까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게 주봉이니까 슬쩍 붕괴했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역부터 이 라인은 그냥 눌린 구간이라 보시고 판단하시기 제일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20개월봉을 돌파를 한 상태죠. 여기 합천발 돌파했다가 붕괴하면서 진바닥을 만드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이 당연히 밑꼬리를 달 수 있죠. 음봉으로. 그래서 이 부분 밑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으로 보는 게 좋다. 그러면서 눌림과 함께 꼬리와 함께 양봉이면 제일 좋고 뭐 재수 없더라도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붕괴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때라도 윗꼬리 자체가 굉장한 수익을 단기 수익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료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시나리오는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된 거,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처럼 제가 이 두 가지 종목을 꼭 이 종목이 제일 좋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더 좋은 종목도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충분한 종목들이 많은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가격이 나한테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강조드립니다. 가격입니다. 가격만 맞으면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덜 좋은 종목이라도 충분히 나한테는 수익을 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대선 관련 정책주 아닙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오늘 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모개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